술에 취해 때린 20대. 쟤한테 기분 나쁘게 들렸다 이거지. 변상하라고. 변상할 돈 있어? 할머니면서. 아저씨 너무하다고. 뭐가요? 할머니 갑자기 와서 부딪혔잖아요. 눈 똑바로 안 보시고. 아, 봐봐요. 냄새 난다고, 냄새. 무슨 냄새가 난다. 할머니 냄새, 늙은 사람 냄새. 자네 안 느낄 것 같아? 괜찮으시냐고. 너무들 이렇게 좀 살지 뭔 소리야. 내가 저도 오면서 자꾸 봐. 세탁비라도 줘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부딪히는 거예요? 할머니 같은 사람 못 가요. 풀로지 뭐 얼마나 한다고. 지금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어? 네가 이 사람을 부딪힌 거지. 이 양반이 너를 부딪힌 게 아니고 네가 이 할머니를 부딪힌 거야. 눈 똑바로 보고 다녀, 할머니. 야, 너 저 젊은 것이 네가 눈 똑바로 쳐다봐야 되지. 비키세요. 길 막지 말고. 정말 꼴불견이네.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황혜순 할머니의 늙은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무릎까지 쌓아 올린 폐지 더미를 실은 손수레를 밀던 할머니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좁은 골목길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토록 천박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항상 차갑습니다. 특히 70이 넘은 노인의 몸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황혜순 할머니에게 이 차가움은 이미 익숙한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다른 이들이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꿀 때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강남의 번화가부터 주택가 골목까지 버려진 상자와 신문지를 모으는 일이 그녀의 생계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수십 년간 폐지를 줍느라 앞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국어 교사의 위엄이 그 깊은 주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폐지값이 또 떨어졌대요. 킬로당 50원이나. 동네 고물상 주인의 말에 할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월급도 없고 제대로 된 연금도 없는 노후.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IMF 때 사업에 실패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의 학비와 장학금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황혜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오늘도 할머니는 새벽 골목을 천천히 누볐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망가진 상자 몇 개를 발견했을 때는 소소한 기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고 출근길 사람들이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완연히 떠오른 아침 8시 황혜순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사거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손수레를 밀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던 누군가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세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할머니는 비틀거렸고 손수레에서 폐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한숨 섞인 탄식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흩어진 폐지들을 보며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주워 담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길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급한데. 할머니를 밀친 여성이 뒤돌아서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채 하이힐을 신은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고 입술은 비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길을 막았나 보네. 황혜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갈등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도 여성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걸 끌고 출근 시간에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제 옷에 먼지 묻었잖아요. 이거 명품인데. 최지연은 자신의 코트를 터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비난에 주변 행인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수치심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던 교육자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었을까요? 내가 먼저 길에 있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최지연의 차가운 비웃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유, 듣기 싫어요. 이런 노인네들 때문에 길이 더러워지고 통행에 방해되는 거예요. 복지관 같은데 가시지 왜 이러고 다니세요? 최지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말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황혜순 할머니는 그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황혜순 할머니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흩어진 폐지를 함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이가 이런 걸 만지면 어떡해. 할머니의 말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폐지를 주워 손수레에 담았습니다. 김민재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 하늘정원의 부장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그는 주저없이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여성분, 할머니께 사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참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일렁였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를 밀치셨고 할머니의 폐지가 쏟아진 건 당신 때문입니다. 민재의 단호한 태도에 최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시계를 확인하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쏘아보는 눈빛만 남긴 채 말입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수레에 마지막 폐지 조각을 담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정장 바지에는 먼지가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침 드셨어요? 제가 근처에서 일하는데 같이 아침이라도 드시면 어떨까요? 민재의 친절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완강했습니다. 제발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신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며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하늘정원에서 일한다고 소개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젊은이가 참 친절하구먼. 민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자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구는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할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분노보다 따뜻함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미소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앞에 두고 황혜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민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질문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아들놈은 IMF 때 사업이 망하고 연락이 끊겼지.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국어 교사로 근무했던 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일, 그리고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한 쓸쓸한 노년의 시간들까지. 40여 년 전 일이지.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많았어. 장학금 주고 책도 사주고. 그때는 내 노후가 이럴 줄 몰랐지.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어. 할머니의 말에는 후회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다니. 정말 이 사회가 부끄럽습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 다행이지. 국가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평생 남 도우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받는 게 쉽지 않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재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아침에 만난 젊은 여성처럼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그 여성분 또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사과하겠지. 내가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움 앞에 그는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할머니의 존엄을 지켜드리겠다고. 할머니,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민재의 초대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꼭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정원 레스토랑은 평일 저녁에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재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아침에 만난 황혜순 할머니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나이 들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노인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민재 부장님, VIP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 대표님의 특별 지인이라고 하네요. 직원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침에 황혜순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그 여성, 최지연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레스토랑의 오너인 김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민재 부장. 이쪽은 우리 회사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 최지연 매니저야. 앞으로 자주 오실 테니 특별히 잘 모셔. 김 대표의 소개에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최지연은 민재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레스토랑 직원들을 마치 하인대하듯 했습니다. 와인 리스트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물 좀 더 주시고요. 실온이 아니라 차가운 걸로요. 민재는 담담하게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VIP라니. 민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무르익어가는 동안 최지연의 거만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와인을 흘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직원을 탓했고 음식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와인 제가 주문한 것과 달라요. 당신들은 고객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나요? 최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젊은 서버가 당황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지연이 주문한 와인이 맞았지만 민재는 고객 앞에서 직원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다른 와인을 가져다 주며 상황을 매끄럽게 넘겼습니다. 김 대표는
그런 민재의 대응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민재 부장이야. 언제나 완벽해. 그런 칭찬에도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황혜순 할머니의 모습과 최지연의 모습을 대비하며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노인이 폐지를 줍고 다른 한쪽에서는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젊은이가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최지연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실망이네요. 최지연의 말에 서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무엇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습니다. 민재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최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평했습니다. 이 잔에 지문이 묻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신경 못 쓰나요? 사실 그 잔은 방금 전 최지연이 만졌던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새 잔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최지연은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음식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직원들에게 치우라고 명령하거나 메뉴에 없는 요리를 요구하며 주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부장님이라고 하셨죠? 음식이 정말 맛이 없네요. 주방장 좀 불러주시겠어요? 민재는 내심 주방장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주방장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런 무례한 손님의 비판에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방장은 지금 다른 VIP 요리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지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의 시선이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황혜순 할머니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초대를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던 찰나 최지연이 다시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 테이블 서비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가 서 있는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제 두 세계가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황혜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옷차림으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부끄러운 듯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정말 기쁩니다. 들어오세요. 민재의 따뜻한 환영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레스토랑 안쪽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민재는 할머니를 위해 직접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깔끔하게 플레이팅된 요리 앞에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따뜻한 미소에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와도 되는 건가? 폐지 줍는 늙은이가.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레스토랑에 아침 시간대 청소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고 월급도 나쁘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써준다고. 장난하는 거지? 전혀요. 진심입니다. 할머니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아침에 봤어요. 그런 분이 우리 레스토랑에 필요합니다. 민재는 할머니에게 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간단한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꼼꼼하신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지연이 와인을 또 흘리고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그쪽으로 향했지만 이미 최지연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황혜순 할머니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최지연의 테이블 상황을 수습한 후 재빨리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사장인 박태준에게 할머니를 고용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박 사장은 민재의 판단을 신뢰했고 할머니를 채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을까? 보험 문제도 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는 교사 출신이시고 책임감도 강하세요.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 사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민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혜순 할머니와 최지연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최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할머니는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최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의 은사님이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돌봐주셨대요. 어머니가 늘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황혜순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최지연의 어머니가 자신의 제자였던 김미영이라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할머니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미영이가 잘 자라서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구나. 반갑다, 지연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정말 몰랐어요. 최지연은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동정,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내 어머니도 어릴 때는 실수를 많이 했어. 하지만 항상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최지연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황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최지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민재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이 만남이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최지연은 할머니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민재의 제안으로 할머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황혜순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레스토랑으로 출근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고 주름 사이로 미소가 피어납니다. 최지연은 할머니를 자주 방문하며 어머니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려 노력합니다. 민재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인연과 깨달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재회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도 길에서 마주치는 노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허리가 굽은 것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낮춘 세월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은 우리를 위해 애쓴 시간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존중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